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남구 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찾아가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찾아보는 선거운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토론회는 세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김광종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에서 3번 떨어진 기호 3번 김광종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진 후보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의 새 희망, 힘있는 큰 일꾼, 미래통합당 기호 2번 박진입니다. 강남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약속을 지키는 강남 바라기 전현희입니다. 오직 강남만을 바라보며 강남을 지켜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전현희입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후에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에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 주제를 가지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개별 질문의 시간을 가지고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의 토론회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 발언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김광종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번으로 발언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번엔 1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번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 강남을과 강남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실제 우리 강남을의 주민 여러분과 동고동락해온 후보는 김광종이 유일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약저축 17년 넣어서 세곡동 보금자리에 2012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개포동, 대치동 일대에 저희 큰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들어와 살게 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강남은 참으로 놀라운 곳입니다. 20억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30억, 40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다주택자도 있지만 또 수서 1원 세곡에는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월세 3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런 분들이 또 같이 사십니다. 그리고 LH, SH가 소유한 이러한 임대아파트가 무려 13,000가구입니다. 김광종은 이러한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를 풀어내면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내게 될 것인데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그리고 남과 북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러한 빈부격차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김광종은 큰 포부를 가지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서울대 외교학과에 다시 들어가서 지내온 이 30여 년간의 5번의 낙방과 이번 6번째 선거인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의 민초와 이 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살려내고 함께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강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종입니다. 네, 박진 후보자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 한국당 기호 2번 박진감 있는 박진입니다. 저는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토론회가 끝나면 이제 거리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 을 지역은 강남은 분명히 강남인데 강남답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속상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동안 수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위례 과천선 지하철 이야기 나온 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 폭탄 때문에 우리 개포동, 일원동 재건축 답이 없습니다. 세곡동 인구가 4만 5천인데 우체국 하나 없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강남을 지역은 도대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삼선 국회의원 출신 저 박진은 이렇게 정체된 강남을 박진감 있게 바꾸라는 특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꾸라는 여러분들의 열망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강남을 주민 여러분, 시대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과 폭주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무능한 정부, 이 무책임한 정권,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상징인 강남이 다시 한번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꼭 바꿔야 우리 강남이,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강남의 새 희망, 합리적인 품격 있는 보수, 힘 있는 큰 일꾼 박진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강남의 꿈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후보자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남 주민 여러분, 지난 4년 전에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이곳 강남에서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휴일도 반납하며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사무실에는 그동안 공약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 60여 가지가 빌보드에 꼭꼭 채워져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약으로 드렸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완성되었고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길에서 만난 세곡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곡천에 지금 벚꽃이 아주 이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입주할 즈음인 5년 전에는 그야말로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곡천에 가면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전현희 의원 정말 열심히 해주셨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을 완성해서 이제 나뭇가지를 심었다. 아마 조금만 있으면은 지금 세곡천의 벚꽃처럼 활짝 필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공약 약속은 대부분 지켰습니다. 이제 꽃을 피울 순간입니다. 전현희가 삼선 의원이 되어서 우리 강남 주민들을 위한 이런 모든 사업 마무리하고 또 더 나은 강남을 위해서 위례과천선 사업 그리고 부동산 문제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 발언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세 가지 분야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발언 순서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공시가격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의 경우에 최근에 발표한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25.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강남 구민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진 후보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3년간의 강남구의 표준지 공시가가 67%나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강남은 2018년 기준으로 서울 전체 종부세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3년 동안 2배 이상입니다. 보유세 폭탄이란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세금 폭탄은 집 한 채 가진 1주택 실거주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과 세금 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례입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수요만 건드리다가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집값 폭등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어려운 서민들의 몫입니다. 세곡동 10년 공임주택에 사시는 분들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시세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불과 수년 만에 집값이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평균 소득 이하의 서민들이 저축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2020년 공시지가 인상분 철회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장기 거주자에까지 분별 없이 쏟아지는 종부세 세금 폭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면 재건축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손발을 꽁꽁 묶고 있는 초과 이익 환수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현희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남 주민들께서 부동산 정책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여당 의원으로서 그동안 우리 강남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고 강남 주민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중에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라든지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서 결과를 완성시켜 왔습니다. 이번에 저의 공약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종부세 감면과 그리고 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조정, 그리고 현재 강남에는 대부분 고가주택들이 많습니다. 현실성 없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은퇴자나 노후에 지금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주택연금을 9억 원에서 상한선을 폐지해서 실제로 주택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생활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사안은 집권 여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내어야만 하는 사업들입니다. 강남 대변인으로서 반드시 정부와 협의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김광종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사무총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제가 81학번 서울대 인문대 1학년 7반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운동권이었지만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습니다. 좌파가 옳은지 우파가 옳은지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제가 수방사 근무한 후에 다시 LG화학 다니다 서른에 서울대 애교학과에 다시 편입해서 들어가서 지난 세월을 여러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정우 정책실장 그분들과 같이 하는 그 헨리 조지 주세론자들과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이 장단주기 분배론인데요. 지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이 조세 정책, 주택 관련 조세 정책은 바로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제에 근거한 것입니다. 모든 지대를 국가가 조세로 거둬가면 된다는 건데요. 이건 참으로 허무맹랑한 정책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신현, 토지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토지의 귀착점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신현이 되었을 때, 50년이 되었을 때 돌려주는 것, 이겁니다. 10년 공임의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임대아파트들, 이 임차인들에게 이 집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과 함께 고용 불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자,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서 마스크 수급이라든가 방역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전현희 후보자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시는 우리 의료진, 그리고 방역 종사자, 약국에서 마스크 또 이렇게 배급해 주시는 우리 약사 선생님들, 공무원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격려하고 견뎌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치과의사 출신으로서 우리 지역의 강남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서역 SRT, 삼성, 공항, 그리고 또 보건소,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모든 곳을 다니면서 곳곳에 방역체계 점검하고 또 소독 조치를 하는 등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중소자영업자들, 상공인들, 그리고 어려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제 활성화 대책 세워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150조 규모의 국민생활 정상화를 위한 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실핏줄처럼 곳곳에 주민들에게 스며들어가서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정청과 소통하며 강남 주민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종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엄청난 일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전 세계에 많은 문제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큰 일이 벌어지면 이것을 미시적 관점에서 또 거시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미시적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그간 많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경제적 지원에서는 IMF 때와 달리 신속하게 지원해서 여러 그 경제 주체들의 문제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또 거시적 관점에서 왜 이런 일이 우리 이 세계, 이 지구 전체에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대기가 맑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이 계시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세계가 발전한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이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전 세계가 질서를 재편하면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집주인도, 또 노동자도, 사업가도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미시적, 거시적, 또 국제적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자 한다면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그러한 인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정부이고 국가 정치 역량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우리 의료진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례가 없는 이런 감염병 사태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들과 그 가족들께 명복을 빕니다. 정부의 초기 늑장 대응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2월 초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입국자 통제 결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초기 외국인 입국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아마 청정지역이 됐을 겁니다.
이런 외교 실패의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국민들의 몫입니다. 위기 대응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슬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우리 강남구에도 이러한 코로나의 영향이 큽니다. 특히 중요한 대책은 해외 유입 인구 관리입니다. 강남구는 유학생, 해외 방문객이 특히 많습니다. 현재 확진자 등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입니다. 주민들을 만나뵈니 아주 불안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이런 분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특별 태스크포스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또 도산 직전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 특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자, 강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요. 자, 아직도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시설들이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인데요. 자, 사교육비 폭증과 함께 시험지 유출 사건 등으로 공교육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이에 학교시설 개선과 더불어서요, 공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서 후보자분들의 교육 정책이 무엇인지 이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종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과외를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이 두 번 다니는 동안에 처음 서울대를 다닐 때는 전두환 과외 금지 조치 때문에 가르칠 수 없었지만 두 번째 다시 다닐 때는 많이 가르쳐 보았습니다. 저는 아까 그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진단 키트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이 우리가 개발할 수 없어서 스위스에서 수입해오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의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어떤 위치를 갖고 있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로 우리 민족을 못 이겼는데요. 저는 한국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조선 유교의 지식, 숭상,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지식국가이고 연구국가입니다. 이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이제 단순한 이 교육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식인으로 또 연구인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유치원부터 어린이,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지방 사립대를 전체 경영해 본 그런 경영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정한 룰을 위해서 자, 지금 세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1분 30초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 엄수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님들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박진 후보자 이제 답변을 1분 30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열악합니다. 교육시설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지역에 34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곡동 중학교 신설 문제, 이 자리에 계신 전현희 후보가 4년 전에 공약하셨던 건데 아직 땅도 못 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졸업을 다 해버렸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은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현장을 다녀보니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정말 큽니다. 조국 비리 사태로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졌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이 정권 조로남불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분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교육 정의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념 편향 교육이 학교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곡동은 초등학교 4곳 중에 3곳이 혁신학교인데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합리적인 보수, 힘있는 중진이 나서서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제 입시 교육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21세기의 4차 산업
혁명에 걸맞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 과학, 정보과학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인공지능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이스라엘식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도입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현희 후보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똑같이 1분 30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마의 마음으로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주요 공약은 우리 강남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최고의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교육 1번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교육시설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발로 뛰어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34개 학교에 제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로 30개 가까이 모든 학교를 방문했고 학교와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약 126억 원 상당의 교육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난 공약으로 했던 도서관 사업이 지금 각 동마다 4개 정도가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하루속히 작공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또 영어 도서관 등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의 인재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 매우 중요합니다. 고3 아이들에게 고교 블라인드 제도가 강남 아이들을 역차별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다른 제도처럼 네, 좋습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3가지의 공통 질문을 들어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남구 을 후보자 토론회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후에요. 다른 후보자께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시면 공약을 발표하신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은 모두 30초, 그리고 답변과 보충 답변은요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시간 엄수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박진 후보자부터 공약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사유재산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을 막는 초과 이익 환수제 폭탄, 1주택 실거주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폭탄, 장기 거주자도 예외 없는 양도소득세 폭탄, 제가 나서서 막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는 공시지가 대폭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세곡동 1200세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현재 시세로는 안 됩니다. 정부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꽉 막힌 교통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위례 과천선 신설, 또 지하철 3호선 지선 연장 모두 광역적인 대책과 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대모산 터널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는 분당과 서울을 잇는 도로인데 엄청난 소음 피해는 우리 수소동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터널형 방음벽 꼭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 편의시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세곡동 129번지 주민 편익시설, 부족한 우체국, 수영장, 공원시설,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복개 5단계 완성해서 악취를 없애고 지상 공간은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역세권을 강남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서역 환승 주차장 부지, SRT 역세권, 수서역 역세권 개발까지 큰 비전이 필요합니다. 위로는 대치동의 세테크 부지,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SH공사 이전 부지까지 연계해서 테헤란로에 금융과 자본을 끌어오고, 아래로는 분당 판교에 혁신 기업들의 기술을 끌어와서 수서 역세권이 강남의 새로운 중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의 신성장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전현희 후보자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박진 후보자 답변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네. 네, 우리 박진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말씀을 드려보니 대부분 제가 다 계획이 확정되고 4년 동안 만들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도서관이나 우체국이나 중학교나 그리고 위례가천선 이런 모든 사업들, 도서관 사업들 다 계획이 확정되어서 이제는 착공 시기만 남겨져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네. 이 사업들 자, 아무래도 30초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발언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해서, 박진 후보자 답변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질문이 아직 안 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업들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면 이게 정부 여당이랑 함께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네, 좋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공정성을 위해서 30초 질문, 답변과 보충 답변 1분 30초입니다. 앞에 시간을 보시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전현희 후보님께서 열심히 또 부지런히 다니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속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주민들은 지금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개포동의 경우에 고층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등의 경우에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또 도서관 시설, 대청마을 종향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각장, 하수장 처리도 개선해야 되고요. 또 수서동의 경우에는 노후 복지관 개축하고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이나 또는 개축을 해야 됩니다. 동부 간선도로 터널 방음벽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 지적입니다. 또 세곡동은 세곡 자곡역 신설하고 대모산 터널 필요하고 또 중학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서 지역에 이제 이음학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년 임대 분양가 조정해야 되고 생활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특히 세곡동은 자연 환경이 수려하고 대모산과 세곡천이 있고 또 마을 공동체가 아주 끈끈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1년 내내 마을의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대단히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보충 질문 30초이고요. 네, 보충 답변,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례가천선 사업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5년간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2년 만에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을 시켰고요. 2019년에 서울시 용역을 마치고 올해 말에 국토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위례가천선 사업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이제는 착공만 남았습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이렇게 짧은 기간, 단기간에 한 것은 네. 자, 지금 보충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30초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충 답변은 박진 후보자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현희 후보께서는 이제 지역 내의 역사 위치 문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작 중요한 것은 과천에 있는 차량 기지하고 경제성 문제 해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과천에서 양재로 들어오는 구간 그리고 양재에서 우리 강남을을 거쳐서 위례로 가는 구간 이걸 둘로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천 양재 구간은 경기도 현안이 되기 때문에 차량 기지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게 됩니다. 또 경제성 문제도 그 1단계의 과천 양재 구간을 따로 검토하게 되면 과천 신도시 기여금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2단계 구간, 우리 구간이죠. 우리 강남을 지역 구간은 경제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역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답은 지역 내부만 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광역 단위로 전략을 세우고 협의하는 그런 수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현희 후보님께서는 이제
이것은 이제 완성이 됐고 착공만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계획을 위한 계획 단계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김광종 후보자가 박진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텐데요. 역시 30초 질문 시간, 답변 1분 30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진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후보님이신데요. 여기에 이제 사시지 않다 갑자기 종로에서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여기 지리 알기도 참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정책 중에 만약에 위례 과천선이라면 그것이 원래 세워졌던 저 헌능로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구룡초 쪽으로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강남 을에 와서 지금 주민 전입신고한 지는 한 20일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종로에 오래 살았지만은 종로 인구의 절반이 강남으로 오셨습니다. 70년, 80년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남은 제2의 종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대학원 시절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8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초기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 1월 일원동에 있는 미랄복지재단의 후원 회장을 지낸 적이 있고 또 굿윌 사업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굿윌 사업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광종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위례 과천선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관련된 지자체 간의 협의, 우리 강남은 물론이고 서초, 송파, 과천의 협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기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교통 사각지대의 이런 공공 편의를 위해서 결론을 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 셋이 지혜를 합쳐서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김광종 후보자 보충 질문 역시 30초, 보충 답변은 1분 30초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박진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타보셨던 마을버스나 또는 시내버스 번호나 또 혹시 노선을 아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어떤 걸 우리 동네에서 이용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와서 제가 마을버스를 타보지는 않았지만은 특히 그 우리 3번, 5번, 6번, 6-1, 6-2 우리 지역을 다니는 교통 수단을 눈여겨봤습니다. 아침마다 그 마을버스를 타시고 세곡동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뛰어서 우리 수서역 그 4번 출구로 가시는 걸 보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하철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위례 가천선이 들어왔으면은 얼마나 큰 편익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저는 아침에 출근 인사, 저녁에 퇴근 인사하면서 우리 수서역 그리고 대청역, 일원역, 개포역 쭉 다니면서 주민들과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그 전에 종로에 그 대학로에 살 때 4호선 해화역에서 늘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하철로 서울로 출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선거운동을 할 때 우리 마을버스, 녹색 버스를 보면은 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거기서 내리시는 분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수서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자전거 타고 그 수서역에다가 자전거를 묶어놓고 막 허겁지겁 뛰어가시는데 정말 우리 꽉 막힌 강남을의 교통 사통팔달로 뚫어야 합니다. 네. 자, 박진 후보자 공약 발표와 함께 이제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참고로 마이크에 손을 닿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잡음이 들어가니까 좀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현희 후보자의 공약 발표입니다. 네, 제 공약은 5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우리 강남을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수서역 세권을 중심으로 수서역에는 경기도와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서역에서 GTX-A가 수서역이 생기고요. 그리고 위례가천선 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용역이 마친 단계입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말에 노선이 결정되면 곧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역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고 있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모산 터널 사업도 완전 지하화해서 삼성역까지 연결해서 세곡 지역에서 삼성역까지 5분 정도에 걸쳐서 바로 주행할 수 있도록 그런 터널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6월에 용역이 마쳐집니다.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과 명예보호입니다.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시지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상한선을 폐지해서 노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보다 더 나은 교육 1번지 만들겠습니다. 도서관을 동마다 만들고 학교 시설 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중학교는 올해 총선이 끝난 그 다음날 교육부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현실화됩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회적 약자, 노약자.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공약 발표도 역시 공정하게 각각 2분씩을 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광종 후보자 30초 질문, 전현희 후보자 답변 1분 30초, 시간 엄수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사무실이 수서 벤처빌에 있고 아주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9m, 3m. 우리 전현희 의원님 어마어마하게 크게 3장이 붙어 있는데요. 전부 교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여기에서 타보셨던 버스가 어떤 게 있었는지, 세곡동 그 수서역에서 세곡동 마을로 어떤 마을버스, 어떤 시내버스를 타고 가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곡동의 3번 버스, 6번 버스는 제가 자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통이 얼마나 막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근 시간에 직접 타고 수서역까지 온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서 중학교에 통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교통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직접 타보고 어려움을 체험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통학버스 예산을 확보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또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도 가능하면 많이 이용해서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경험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동네가 교통이 많이 불편하구나 이런 것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제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도 우리 수서역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를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삼성역으로 교통의 그 중심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요. 반드시 수서역을 지켜서 수서역을 지금보다 더 크게 또 건립을 해서 우리 수서역이 모든 지역의 교통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서역에서 전라도라든지 또 경상도 말단까지 바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갈아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고속철도를 이음을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서 광주선이 고속철도가 예타가 완성이 됐는데 이 수서 광주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역시 보충 질문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보충 질문 30초이고요. 보충 답변 1분 30초입니다. 시간 엄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현 의원님이 지난 4년간 어디에서 사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국회에 가실 때 어디 집에서 출발해서 가셨는지, 세곡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셨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사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세곡동 주민들이 지난 4년 전에는 교통이 불편하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차라리 교통이 나빠도 좋겠다. 우리가 만약 교통이 좋아지고 집값이 올라오면 여기 쫓겨나게 된다. 이런 심정 공인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포동 주민입니다. 지금 개포동에 이사를 해서 우리 개포동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개포동 주민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포동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들은 우리 수서, 세곡, 개포동, 일원동 모든 주민들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남 함께해요라는 선거 구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개포동 주민들의 주거 대책 정말 심각합니다. 실제로 강남하면 화려한 이런 고층 아파트나 아니면 부자들만 산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곡동만 해도 10년 공임이라든지 분납 임대라든지 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많은 어려운 서민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구룡마을, 달터마을 등의 우리 판자촌 마을에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어떤 구보다 매우 많은 동네입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의미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년 공인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룡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이 주민들께서 정말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거 환경을 더 개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박지은 후보자 30초 질문, 전현희 후보자님, 네, 1분 30초 답변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이 현수막 크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서역에 두 분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곡 사거리에다가 붙였습니다.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4년 전 공약하신 전현희 후보님께서 위과선 신설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홍보 내용을 보면 서울시 노선한 용역이 돼서 국토부로 넘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에 5개 공약을 거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서울시에는 역이 4개 생기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는 수서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3개인데 네, 자, 30초입니다. 이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박진 후보님께서도 당선되시면 좀 더 많은 역이 골고루 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약속드리고 주민들께서 저한테 요청해 주신 이 모든 역이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한 그런 역들입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주민들께서 그렇게 호소를 해주셨나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이 모든 역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만들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그리고 정부와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경제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리, 교통 수요, 그리고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구석구석 역을 내는 것이 저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입니다. 근데 멈춰있던 지하철 사업을 당선 2년 만에 국가사업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내 집 앞에 바로 역을 지금 착공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지하철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너무 심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와 국토부와 협의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교통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시간 엄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 내부에서 손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역 위치보다 더 큰 문제는 사업 확장 여부입니다. 위가선 사업은 2017년에 이미 국토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때 이유가
과천 차량 기지가 확보 안 됐고 경제성이 미달됐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예비 타당성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조사를. 그런데 후보님은 예비 홍보물에 당선 확정 결정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계획을 위한 계획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자, 시간 30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수사 차량 기지 이전 문제가 지금 이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에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은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김현미 장관님 그리고 국토부의 교통실장 차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의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조만간 마무리될 거다 확신하고요. 그러면은 곧 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노선안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착공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빨리 결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바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지하철역 노선안에 가장 빠르게 착공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과천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지금 당장 착공이 되지 않았다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와 정말로 많은 협의와 논의와 절차를 거쳐왔고요. 그것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간은 공정하게, 각각 공정하게 배분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쪽 프롬프터에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광종 후보자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이 세월을 이곳에 살아오면서 실제 우리 주민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저는 16년에 종부세를 내고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집 2채와 사무실 하나를 다 팔았습니다. 팔게 된 이유가 이곳에 참 많은 그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계시는데 당신은 정치하면서 집도 많고 어찌 우리 처지를 알겠냐.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그 부자에게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제자는 너무 고민이 돼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고민하다가 그 집을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제 주변에 빚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무이자로 꿔줬습니다. 그리고 7년 내에 못 갚으면 탕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3가지 정책은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세에서 말씀하신 이 지대체입니다. 수령이 대체를 잡아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여기 지금 교통 해서는 절대 이것들을 풀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일례로 수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서 초등학교, 수서 중학교 학생이 비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임대 아파트인데 인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저쪽 한양수자인 레미안폴의 아이들이 거기로 중학교를 오게 됩니다. 그쪽에서는 유련 중학교를 원하는데 이쪽에 학교가 비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에 돌아가는 이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세곡동에 거주하지도 않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여쭤봤는데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시는데 진짜 어디에 살다가 어느 때 개포동으로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동고동락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 없습니다. 김광중의 이 3가지 정책, 1주택자, 재산세 비과세, 서민 대출금리, 제로금리, 그리고 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그 임차인에게 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해내겠습니다. 네. 자, 공약 발표 김광종 후보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박진 후보자 질문 30초 그리고 김광종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 일원동에 환경시설이 소각장 그리고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얼마 전에 화재도 발생했었죠. 안전 문제, 주민 보상 문제 중요합니다. 저도 소각장은 조기에 지하화하고 하수 처리장 5단계 복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후보님 공약 중에 1원 1동 소각장을 용융 방식 친환경 소각장으로 개선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첨단 기술 같은데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체인데요. 1원 1동에 가면 소각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800톤의 쓰레기가 들어오는데요. 우리 주변에 8개구의 쓰레기가 800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주무실 때 태워집니다. 이게 소각 방식입니다. 이것을 경남 양상의 용융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트해서 녹여서 이 다이옥신이나 여러 매연 물질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변 반경 3km입니다. 타오펠리스고 우리 저 대모산 끝자락이고 다 영향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다른 문제하고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 이걸 개선하고 쓰레기 양을 줄이겠다고 했더니 우리 주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 23만 원 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재건축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1원 1동의 이 2,500세대 바로 그 소각장 옆에서 이 매연을 막고 사는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50층으로 재건축을 해서 15층까지는 기존에 살고 있는 그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드리고 1억 정도면 됩니다. 3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재건축해서 1억에 소유권 이전해드리고 그 위에는 50층까지 져서 그 35층은 LH와 국민연금이 합세해서 SH와 합세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좋습니다. 자, 이제 박지은 후보자 보충 질문해 주시고요. 역시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그 영어 교육 그리고 미래 기술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영어 또 코딩, 파이썬 제대로 배우려면 대치동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인공지능센터 미래형 정보과학도서관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님의 지역 교육 문제, 글로벌 경쟁력 갖추는 문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큰아이를 시골에 있던 큰아이가 아빠 나 강남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해서 어느 학교를 원하는데 대청중을 원했습니다. 대치동에 대청중에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하고 졸업하고 그래서 제가 강남에 처음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대청중을 보면서 참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와서는 잡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오후가 되면 학원을 갑니다. 우리 큰아이가 아빠 이제 자기가 과학 시간에 질문을 했더니 그 과학 선생님께서 야 너는 학원도 안 다니냐 그러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자체 이 벌어지고 있는 큰 범위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과 연계가 됩니다. 지금 지방잡대라고 하는데 지잡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이 지식과 연구의 중심 센터로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유교의 그 전통에 기반해서 우리는 지식국가, 연구국가로 가면서 여러 물질들을 생산해내고 또 연구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자기의 탤런트를 개발해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박사가 돼서 참여하게 되면 지잡대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세계에서 다 우러러보는 그러한 학교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현희 후보자 이제 김광종 후보자에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광종 후보님께서는 지금 서곡동의 10년 공유 아파트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많고 또 관심과 애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4년 동안 가장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10년 공유인데요.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나 5년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정말 지난한 노력을 했는데 혼자 국회의원으로 힘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자 30초 네 질문입니다. 1분 30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 대체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동고동락입니다. 내가 이거 풀어주겠다. 내가 타지도 않는 전철, 내가 타지도 않는 버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거 말짱 거짓입니다. 내가 임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짱 거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 의원님께 여러 번 만나뵐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심령 공인 문제, 우리 세곡동의 임차인분들을 사랑하시면 저처럼 있는 집 다 팔고 이 세곡동에 나와 있는 이 임대아파트 들어오시라고. 저는 종부세 냈지만 16년을 다 팔고 지금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포괄적 관점에서 풀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지대 주세제에 근거해서 만드는 이 주택정책은 완전히 파괴해야 됩니다.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이 귀착점의 문제로 주택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0년 공공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주한 시점의 가격으로 그분들이 분양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10년 뒤에, 그것도 다른 데도 강남에서 10년 뒤에 폭등한 가격으로 그것을 돌려줍니까? 저는 입주 시점 5년 전 가격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강남 을에 있는 이 13,000여 가구의 임대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 전 된 이 거주자들에게 25년 전 가격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전현희 후보자 보충 질문 30초 해주시는데요.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1분 30초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런 지역에는 소강로와 그리고 탄전물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완전 취하를 위해서 저는 하남시의 모범적인 그런 센터를 방문을 하고 우리 지역에 그것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데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탄전물 재생센터 그리고 자원해수 시설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실천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견물생심입니다. 자본론식으로 말하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장악합니다. 정말 우리 전 의원님이 그런 걸 사랑하시면 딱 그 옆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지금 1원 1동에 분양아파트 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옆에 가시면 하루 종일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저는 바로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 정말 우리 강남인데 이 한복판에 이 엄청난 쓰레기를 태우고 이 하수가 들어오고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내놓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이 이 하수 종말 처리장 위에 세워지면 되고 강남구청장 집무실이 우리 쓰레기 소각장 그 많은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 보아야 자기의 답변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이 세 분 또 우리의 많은 출마자들이 바로 가장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사무실을 쓰면서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전현 의원님이 어제 누구를 뵀는데 20억짜리 개포동 전세에 사신다. 어떻게 그런 분이 그 하수 종말 처리장 옆에 300만 원의 그 냄새 맡는 분들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짓말합니다. 정치인들 저 서울대 외교학과 나와서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집을 제가 왜 팝니까? 그러나 이건 양심입니다. 정치적 양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위선적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자분들의 공약 발표와 함께 질문과 답변들, 보충 질문,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남구 을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개별 질문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 주제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 공정하게 시간은 잘 체크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전현희 후보자 질문을 김광종 후보자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우리 강남 지역에 3번 출마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후보자님께서 창당하셨던 아리랑 당에서 민생당으로 당적을 이번에 옮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정치 신념을 그동안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아리랑 당에서 민생당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현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 주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신념을
자, 시간 됐습니다. 자, 김광종 후보자 1분 30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현희 후보님 제 대학교로는 아마 2년 후배이고요. 또 제 친한 그 서울대 치대 동기 신문창이라는 동기가 있는데요. 많이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신문창 친구의 이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이가 8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넣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바로 도산 안창호, 김구, 이 정약용 선생의 라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아리랑당을 만들어 왔고요. 근데 지난 16년 선거 때 김광종, 전현희, 김종훈 의원님 이 토론회를 저는 원했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같이 토론회 하자 하셨어요. 근데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이 토론회에 저를 안 껴줬어요. 이번에 제가 아리랑당으로 그대로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창당이 안 됐으니까 여기 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1번 당은 좌파당, 2번 당은 제가 가기 싫고 3번 당, 그래도 여러 가지 욕을 먹지만 뭐 때로는 사울처럼 엘리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래 이분들 하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다. 이분들과 함께 가서 이번 이 토론회에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성엽 대표님이 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 제가 아리랑당 끌고 열로 들어올 테니까 나중에 민생보다 아리랑당 이름이 더 좋으니까 그걸로 바꾸십시다. 우리의 확장성이 더 큽니다. 남북 총선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들었습니다. 저는 공의정치 하나님 경계.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전현희 후보자께서 이제 30초 질문을 박진 후보자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4년 전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는 외교통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사실상 지역에 제대로 한 일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강남 일꾼을 뽑아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후보자께서 공약을 거신 사업들이 대부분 위가선, 대모산, 도서관, 우체국, 중학교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후보자만이 새롭게 시작하는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신 겁니다.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아침마다 그렇게 출퇴근, 저녁 때 귀가하시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다. 두 번째는 역시 그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육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민감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런 생각을 자인히 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을 위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강남에서 돈을 많이 걷어야 다른 지역에 나눠줘야 형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이 과도한 부자 세금을 매긴다거나 또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거나 이거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또 물론 이 앞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의 공약도 다 봤습니다. 좋은 공약은 저도 채택을 하고 또 새로운 공약은 머리를 짜내서 만들고.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김광종 후보자, 박진 후보자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배님은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오셨는데 왜 황교안 대표께서 종로에 나가시고 오히려 박진 우리 후보자님께서 종로에 나가시고 황교안 대표님에서 여기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왜 한국 정치가 이토록 혼미한 가운데 빠지게 됐는지 여기에 지금 민주당과 좌파라고 하는 민주당과 우파라고 하는 이 미래통합당이 어떤 일을 이렇게 벌였길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8년 전에 삼선 의원을 마치면서 정치를 떠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계파 싸움을 하고 또 지역주의에 매몰돼 있고 또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놔야 또 표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직도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계를 느끼고 정치보다는 권력의 세계보다는 학생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학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제가 뭐 국회의원 배지를 하나 더 달기 위해서 3선에서 4선을 가기 위해서 어떤 국회의원 신청을 하거나 공개든 비공개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황교안 대표가 저희 종로에 와서 이제 공천을 받아서 왔고 저는 또 이 강남 을에 저희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분이 또 갑자기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이 취소가 되는 그런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마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연락을 받고 가서 공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역주의 타파하고 계파 파벌주의 없애고 국민을 통합하는 진정한 민생 정치로 가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광종 후보자, 전현희 후보자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네, 여러 가지 뼈아픈 질문들을 계속 드리는데요. 아까 개포동으로 이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개포동 이사를 언제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아파트에 어느 정도의 가격에 살고 계시는지, 자가거주인지 전세거주인지 이걸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곡동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 왜 세곡동으로 이사를 오시지 않았는지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저의 가용할 수 있는 전 재산으로 전세를 개포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실은 그 재산이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주식을 사든지 더 재산을 불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가용한 재산을 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는 오로지 강남을 향해서 저는 강남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 진짜 강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부응하기 위해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택했습니다. 집을 사면 얼마든지 좋은 집을 사고 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올바른 이런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강남 거주자로서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 정책을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정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에 많은 이런 저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심령 공임이라든지 구룡마을이라든지 임대를 살고 있는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간은 공정하게 룰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박진 후보자가 이제 전현희 후보자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30초 질문 그리고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수막에 종부세 감면 공약을 내신 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 고가주택 규제 기준 상향 조정,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한 폐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강남을 지역 주민에게는 아주 절실한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후보님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나 청와대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저희 미래통합당과 같은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실현시키시겠습니까? 혹시 저희 미래통합당 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정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 해주시길 기다렸는데요. 종부세 감면, 특히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강남벨트 의원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 문제를 그동안 깊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와 또 우리 당의 정책위에도 이 문제를 깊숙이 논의를 했고 입법 발의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저희 당의 이낙연
우리 유력 대선 주자께서 종부세 감면 1가구 1주택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고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대출 규제 완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정청이 함께 해서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도 우리 당의 당정 협의와 그리고 정부와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 부분에 있어서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당과 정부가 다 공감을 하고 있어서 총선 이후에는 이러한 분위기 사회는 반드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야당은 반대와 비평을 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공정하게 진행하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진 후보자가 이제 김광종 후보자에게 질문을 해주실 텐데요. 역시 30초 질문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네, 김광종 후보님도 세곡동에 사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공임 7단지 아이파크 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집값 폭등 때문에 내 집 마련 꿈을 가진 서민들이 길가에 나와 앉게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현희 후보께서는 4년 전에 임대주택법 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원칙론만 내세우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때 그 영국 산업 노동자들의 그 현장에 근처에 있으면서 그걸 쓰게 됩니다.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자본론을 철저히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파의 책도 철저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까 전현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 드렸는데 사법고시를 통과하신 분이신지 계속 회피하십니다. 제가 어디 살다가 개포동으로 갔냐고 했는데 그리고 왜 세곡동으로 오지 않았냐. 세곡동에서 그 많은 표를 얻어서 세곡동에 살고 있는 김광종의 표를 다 뺏어가서 당선이 됐으면서 왜 세곡동으로 오지 않았냐. 왜? 이 문제를 여쭤봤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겁니다. 정치인이 문제를 풀려면 그곳에 가서 동고동락해야 이게 됩니다. 저는 종부세를 낼 때까지는 사실 이 공인 문제를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전 좀 이해 안 됐습니다. 제 주변에 거기를 들어온다고 하길래 분납은 좀 이해되는데 공임은 10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런 방식으로 10년 뒤에 감정가로 분양을 하겠다. 저기를 들어온다. 저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분들과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오히려 영구임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2억 5천짜리 집에 들어왔는데 10년 뒤에 10억이 넘어가는 집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그걸 분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입주 시점에 그 감정가로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준비된 순서가 거의 끝나갈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토론 중에 미흡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보충하고 싶은 발언. 자, 마지막 2분의 시간을 마무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2분 역시 시간 엄수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종 후보자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그 마라톤 그 선수가 최선을 다해 달려와서 결국 쓰러져 죽게 됩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산업화 시기에 자기의 열정을 태운 분들,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떨어진 그 메리아스를 입고서 모든 걸 투자해서 자녀 공부를 시켰던 이런 분들, 그런 분이 한 분이 또 저희 어머니시기도 하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전주에서 큰 그런 극장도 운영하시고 자본가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제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다 이걸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강나물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 복합지입니다. 저는 우리 전현 의원님이 지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지만 정말 모든 것이 립서비스, 오직 선거운동만 하는, 그러나 동고동락하지도 않고 세곡동에서 표 얻고 세곡동으로 이사 오게 했다고 해놓고 오지 않고, 제가 듣기로 대치동에 사시다가 작년 12월에야 이 개포동 그 부자 아파트
개포 3단지 TH 아너일즈. 제가 가보니까 영어로만 간판이 써 있습니다. 우리 세곡동 사람들의 삶과는 너무 다른, 몇 평에 사시는지 제가 말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세곡동에 7평, 10평, 10몇 평, 20평, 20몇 평, 30평 많이 커봤자. 그리고 레미안 이런 데 크긴 하지만 어떻게 이분이 그분들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분들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제 종부세를 버렸습니다. 있던 집을 버리고 참여했습니다. 우리 강남을 주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위선적인 메이크업 정치인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의 삶을 보십시오. 어디에 사는지, 그가 실제 어떤 버스를 타고 다니고, 어떤 교통을 이용하고, 어디에 가서 장을 보는지 이걸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박진 후보자 마무리 시간 2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의 새 희망, 힘있는 큰일꾼 미래한국당 기호 2번 박진입니다. 강남을 주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주민과의 약속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위례 과천선, 지하철 3호선 지선, 10년 공공임대, 시립병원, 중학교 신설, 축구 전용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느 세곡동 어머님이 한숨 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학교 기다리다 우리 딸 고등학교 간다. 이 한마디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남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큰 일꾼이 나서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4선 중진위원으로서 강남을의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강남, 강남다운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남의 시급한 현안들은 우리 지역에만 매몰돼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례 과천선은 과천 차량기지 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습니다. 지하철 3호선 지선은 판교 용인을 포함한 광역 철도망의 큰 그림을 그려야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막힌 재건축 규제, 무분별한 세금 폭탄, 무능한 정권이 물러나야 해결됩니다.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서느라 국민에게 고통을 준 코로나 사태, 중국 눈치 보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준 외교 실패 탓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 없애고 공교육 하향 평준화시키는 이 잘못된 정책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식은 명문대 밀어놓고 사다리 걷어차버리는 조로남불 세력 아닙니까? 존경하는 강남을 주민 여러분, 이제 심판해 주십시오. 강남을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강남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울 비전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합리적 보수로 우리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현희 후보자 마지막 마무리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9대 총선 때 다른 지역의 당에서 저를 전략 공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강남만을 지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강남 바라기가 되어서 4년을 기다렸고 거기에 우리 강남 주민들께서 저한테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강남 바라기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약은 대부분 실천을 하였고 지금은 완성 단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송구합니다. 지하철이 아직 착공되지 못했고 중학교도 아직 착공되지 못했고 도서관도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약을 지켰고 실제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서 이제는 착공과 그리고 완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 전현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10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법 구제법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혈우병 에이즈 아이들을 위해서 10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택시 커플 사회적 대타협 150여 차례에 걸친 욕설과 물병 세례를 맞아가면서 이 문제를 결국은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전현희는 하면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냅니다. 위례과천선 사업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과 명예를 지키는 종부세 감면 등 각종 부동산 사업 정책들 주민들께 약속 드린 것은 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전현희가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집권 여당의 삼선 의원, 중진 의원이 된다면 더 힘있게 청와대와 정부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강남구와 협의해서 대부분 우리 민주당의 자치정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세 분의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강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남구 후보자 토론회 어떠셨습니까? 자,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